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6일 국가대표 A매치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덴마크 대 스웨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덴마크가 일단 예선 1위를 차지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인 경기력이 좀 밋밋한 편이다. 실제로 페로제도에게 2대0으로 이긴 것도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상당히 부진한 케이스다. 호일룬이 유로 예선에서 좋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 공격진들은 소속팀에서도 결정력 문제로 인해서 비판을 좀 듣는 편이다. 키에르, 에릭센 같은 주요 선수들도 나이가 있어 기동성을 살려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은 아예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그래도 하위 전력인 에스토니아 같은 팀을 상대로는 잘한 편이지만 여기도 클루세프스키가 템포를 잡아먹는 등 가지고 있는 단점은 템포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경기력에서도 기복이 상당한 편인데 원정에서는 아제르바이잔에게 0대3으로 지는 등 전력이나 경기력 자체가 선수들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두 팀이 공격에서 아주 큰 힘을 쓸 것 같지는 않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공격진의 이름값은 뛰어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템포라는 면모가 경기를 밋밋하게 만드는 양상이 있다. 전반적으로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두 팀 모두 기복이 상당히 큰 편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노르웨이 대 코소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기복이 제법 큰 편이다. 물론 홀란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결과나 득점력을 잘 챙기는 편이다. 지난 3월 평가전에서는 라르센과 보부가 꽤 좋은 활약상을 선보이기도. 다만 리에르손이나 아에르가 있는 수비진은 생각보다는 퍼포먼스가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때문에 노르웨이의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코소보도 상당히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 예선에서는 벨라루스에게 더블을 당하는 아쉬운 모습이다. 특히 후반에 실점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약하다. 물론 무리키의 한 방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점은 인정해야 하나 올 시즌 무리키는 부상에 시달린 시간도 길었고 결정력도 올 시즌에는 일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노르웨이가 승리를 기록할 듯하다. 일단 수비진의 안정성에서 노르웨이도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렵다. 그래도 홀란드가 있는 공격진이 활약하는 상황에서는 경기 결과를 잘 뽑아내는 편이고 코소보도 후반에 실점이 나오면서 약한 면모를 자주 드러내는 편이다. 노르웨이가 공격력으로 눌러버리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경기 노르웨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벨기에 대 몬테네그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체급에서는 당연히 벨기에가 앞선다. 유로 예선에서도 무패로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22골 중 14골을 루카쿠가 몰아서 넣는 등 전반적인 원맨팀 양상을 돌파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벨기에가 아일랜드와 0대0으로 비긴 것도 실망스러웠고 전반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5대0으로 대파한 것 이외에는 공격에서 뚜렷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요베티치의 지휘와 무고사의 마무리가 주 패턴이다. 다만 막판 리투아니아에게 2대0으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쟁해야 할 팀들을 상대로는 부진한 모습이 강하다. 그나마 수비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이 평가전을 앞두고는 마루시치의 부상과 사비치의 명단 제외 등 수비진의 다소 변화가 큰 모습이다. 벨기에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몬테네그로가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루카쿠에게 공격에서의 많은 비중을 두는 벨기에의 특성상 공격에서 뚜렷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 벨기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프랑스 대 룩셈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3월에는 독일에게 지거나 칠레에게 3대2 진땀승을 기록했다. 그리즈만이 없던 것이 상당히 공백이 컸다. 일단 중원에서의 밸런스나 전개를 그리즈만이 전담하고 있고 3월에는 그리즈만이 부상 때문에 없었던 점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도 그리즈만 없이도 3골을 기록한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기는 했고 현재는 그리즈만이 엔트리에 돌아온 모습이다. 룩셈부르크는 조지아에게 지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좀 허무하게 탈락했다. 사실 예선에서도 전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력이 전성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아이슬란드나 보스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확실히 압도한 경기는 많이 없었다. 특히 포르투갈에게는 9골을 허용하고 지는 등 아직은 유럽 상위 레벨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프랑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리즈만이 돌아온 상황에서는 3월보다는 더 나은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룩셈부르크가 나름 예선에서는 수비 능력이나 경기력이 괜찮았지만 그래도 포르투갈에게 0대9로 대패를 기록하는 등 아직 유럽 상위 레벨 팀과의 매치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면모가 강했다. 이번 경기 프랑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페인 대 안도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안도라를 상대로는 무리가 없다. 그나마 변수라면 상대가 내려앉아버리는 상황에서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야말이 드리블로 상대의 수비진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양상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법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A매치 경험을 영건들에게 쌓는 목적을 가지고도 전력에서는 한참이다. 안도라가 예선에서는 어느 정도 스위스나 이스라엘에게 석패하는 등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조편성 자체가 스위스가 탑시드였을 정도로 무난했고 이 조에서도 점점 갈수록 경기력이 안 좋아졌다는 점이 흠이다. 이스라엘을 상대로는 리벤지 매치에서 0대3으로 다시 패했고 코소보를 상대로도 0대4로 패배하는 모습이었다. 스페인이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보인다. 텐백 돌파라는 숙제도 야말의 드리블 능력으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초반 예선 기세가 안도라가 어느 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여준 경기력이나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점은 사실이다. 이번 경기 스페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멕시코 대 우루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득점력에서의 기복은 심하다. 특히 홈이 아닐 경우에는 온두라스에게도 무득점으로 져버리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사실 우루과이가 상당히 파격적인 엔트리를 구축한 것은 감안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루과이가 보여주는 수비와 끈끈함이라는 점을 멕시코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루과이는 월드클래스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을 대거 제외하고 나왔다. 일단 평가전에서는 영건들의 실험 위주로 플레이를 할 생각이다. 손발이 아직 안 맞는 것이 아직은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4-4-2로 가면서 에너지 레벨을 살려서 상대의 전진을 막아세우는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모로 볼 수 있었다. 무승부도 나쁘지는 않다. 일단 우루과이의 엔트리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점다. 아직 공격진에서의 역량을 신뢰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엘사 감독의 활동량 위주 플레이로 버티는 모습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멕시코도 전반적인 득점력에서의 기복은 심하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